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 역시 2% 이상으로 상당히 큰 수준인데요. 오랜만에 이런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금융시장이 이제 준틴스 휴일로 휴장이었는데요. 휴일 끝나고 시작한 새로운 한 주 거래를 이제 이런 강한 반등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2.1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전 거래일 대비 641포인트 오른 수준인데요. 장중에는 7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3만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 이제 2.45% 급등 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장중에 2.85%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 반등 탄력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 2.5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2.68인가요? 네, 2.6% 안팎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장중에는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 전장 대비 무려 3.4%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다시 11,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제 반발 매수 심리 등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오늘 이걸 가지고 컴백 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워낙 지난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겪었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5% 이상 주간 하락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이후에 지금 거의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반등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오늘의 증시 반등이 어떤 강력한 호재라든지 촉매제가 없는 반등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이제 좀 뉴욕 증시에 큰 어떤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중에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주가 모멘텀을 줄 만한 대형 이슈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오늘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오늘 일어난 것이 어떤 바운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바운스 오늘 이제 튀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 이런 거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근 증시 급락과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멜트다운이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도 거래가 되고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어지는데요. 주말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21,000달러 선을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이 뭐 매일매일 무조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락하다가 오르고 이런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 혹은 이것이 전체적인 하락장에 있는 중간중간에 소폭 반등인지는 이제 후행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요. 비트코인 시장도 오늘 살짝 반등을 하면서 투심이 그래도 급격하게 위축된 지난주에서 조금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계속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 강도 높은 긴축을 소화를 해가면서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증시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바닥을 우리가 찍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대부분 아직 이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캐피큘레이션의 신호를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CFRA의 전문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샘 스토발인데요. 이제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오늘 반등이 바운스에 그치느냐, 혹은 이제 바닥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캐피큘레이션 신호에 따른 매도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캐피큘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의 이런 광범위한 매도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이라고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반다 리서치의 거시 전략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캐피큘레이션 포인트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우수했던 종목도 이제 일제히 다 팔아버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손을 터는 뭐 이런 움직임이 보여야지 우리가 지금 항복의 신호라고 보고요. 그렇게 그 항복의 신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는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에너지와 유틸리티 요 섹터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제일 이제 선방을 한 종목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했던 에너지와 유틸리티 등의 종목도 대거 매도세가 지난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셀오프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본인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프린시펄 인베스터즈의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한 종목에 대한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 동안 이제 7월, 8월 이제 또 9월 전까지 이제 연준의 긴축이 계속이 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여름 동안은 이 주가가 좀 완만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을에 진입할수록 점점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가 둔화가 되고 또 전체적인 성장 우려가 더욱 증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 랠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상당히 뭐 한두 달짜리 짧은 기간의 랠리라고 평가를 했고요. 좀 일시적으로 급락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고 다소 일시적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주 6월 FOMC에서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인상을 단행을 하고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에도 75bp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계속해서 더 비중 있게 월가 IB에서도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개장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수식 전략가가 또 투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반이라는 의미인데요.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50%, 그리고 경제가 이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을 50%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두드러지는 약세론자이기도 하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이 S&P 500 지수의 약세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맞추고 있는 애널리스트이긴 합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를 이제 기업 실적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타겟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 어떤 인플레이션과 이런 경기 성장 둔화 전망에 따른
이 실적 둔화 가능성, 실적 가이던스 둔화를 이미 한 상태이고요. 이것이 지금 뉴욕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과거에 미친 바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단 한두 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기업의 이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 이제 주가 멀티플 또한 PE 또한 이제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빠졌을 경우 S&P 500 지수가 이제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이제 50%의 확률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15에서 20%가량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베어마켓 랠리에 접어든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상당히 조금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 3-4달 정도는 상당히 전망을 하기 어려운 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비관적인 관측을 오늘 한번 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메인 월가 IB죠. 골드만삭스 또한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보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당초 자신과 자신의 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더 커지고 또 당겨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전망이 낮아졌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추가로 오르면 연준이 이런 긴축의 강도를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연준은 자신의 책무인 인플레를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높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또 소비자의 물가 상승 기대를 억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성장 우려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지금 침체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을 기존에 15%로 보고 있었는데요. 골드만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을 30%로 높이면서 2배가량의 가능성을 좀 유력하게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첫 해에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했을 경우, 이제 올해 경기 침체 피했을 경우, 이듬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25%로 예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을 지금 48%로 봤습니다. 기존에는 35%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35%도 이제 월가에서 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걸 거의 48%, 모건 스탠리와 거의 비슷하죠. 절반의 가능성으로 보면서 상당히 경기 침체를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의 폭은 상당히 얕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옛날에 공황 사태라든지 이런 때와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진 않겠지만 거의 절반의 확률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 다른 IB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도이치방크 CEO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내년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또한 이제 이런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이 블랙록이 봤을 때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데 굉장히 이제 단호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헤드가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을 단행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하는 수준까지 올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우 단호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월가 유명 인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바닥이 왔냐 안 왔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마디씩 덧붙이고 있는데요. 조금 유명 인물 중에 이제 사토리 펀드를 설립한 이 댄 나일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가 오늘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이제 "주가는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방금 이제 코멘트 중에서도 "기업 실적이 이제 좌지우지를 할 것이다. EQ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좀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거의 똑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발표되는 이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이 아주 이제 끔찍할 정도로 안 좋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EQ 기업 실적이 이제 완전히 끔찍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또 이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 상황이라든지 성장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요. 이 3분기와 그 이후 실적 전망을 조금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 타겟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로 이 증시에 증명이 됐듯 이것이 상당히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패드에 맞서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또 한번 격언을 되풀이를 하면서요. 조금 이런 긴축기에는 상당히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이제 스트래티지스의 파트너도 이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랠리가 상당히 좀 유혹적인 랠리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약세장 속의 이제 반등이 상당히 유혹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반등 여력도 반등할 수 있는 폭도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 랠리는 통상 2개월짜리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다른 전문가들 의견 소개해 드리면서도 이제 여름 동안 이제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가을 이후로는 결국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2개월짜리 이벤트가 이제 이런 랠리로 통상 불리고 랠리가 온다고 해도 저점 대비해서 15에서 20%밖에 반등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금을 어떤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20% 가량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 S&P 500 지수는 이제 4,000에서 4,100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4,000이란 레벨은 이미 이제 월 초에 우리가 봤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제 캐피큘레이션 신호도 아직 없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어떤 투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좀 있어야지 우리가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한다든지 이런 투매에 따라서 이제 풋콜 비율 같은 것이 이제 급증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야지 조금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아직 그 캐피큘레이션 체크리스트 이제 지난번에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런 체크리스트에서 아직 빠져 있는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견해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 지표 2가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오늘 5월 전미 활동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5월 전미 활동 지수가 지금 0.01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수치가 지난달에 0.4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0.01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0.35도 하회를 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는 0을 이제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는지 확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위축을 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이런 지표인데요. 0.01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 추세는 이제 간신히 유지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전월이라든지 예상에 비해서는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이제 위축 국면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 되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부동산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5월 기존 주택 판매 수치가 이제 전월 대비 3.4%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넉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치보다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전문가 예상치에는 간신히 부합을 하긴 했지만 숫자 자체가 이제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5월 기존 주택이 판매된 중간 가격이 또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요. 판매 중간 가격이 지금 40만 7,600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은 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2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5.23이라는 숫자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게요. 지난해 한 해 동안 평균 모기지 금리가 2.96%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2.5%포인트 가까이 이제 오른 정도인데요. 이런 모기지 금리 상승세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로 올랐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또 주택 판매치는 또 줄어드는 이런 좀 좋지 않은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단연 돋보인 섹터가 에너지 분야인데요. 이제 에너지 섹터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에너지 종목 중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슐럼버거도 이제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빅테크도 일제히 오늘 올랐는데요. 알파벳과 애플이 3%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에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빅테크 위주로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의 가장 큰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4% 이상 올랐고요. AMD도 2.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지금 테슬라가 오늘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일론 마스크 테슬라 CEO가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향후 3개월 안에 감원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좀 부정적인 소식이긴 한데요. 머스크가 이렇게 감원 소식을 임원진에게 전달을 한 것은 이제 앞서 거의 몇 주 전에 이미 알려진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려진 소식이었고 이걸 다시 확인해줬다라는 이런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다시 700달러대를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또 이제 켈로그가 오늘 회사를 3개로 분할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켈로그 주가는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